다음 주제는 optimization과 regularizations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교과서 챕터 7 그리고 챕터 8인데요. 우리가 learning from data라는 교과서 외에 이제 딥러닝 쪽에서 널리 사용되는 이런 그 굿펠로우, 벤지오, 컬빌 이 세 분이 지은 딥러닝이라는 책도 참고 문헌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참고 문헌의 챕터 7과 8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취사 선택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오늘 렉처 노트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생략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먼저 optimiz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에서 optimization, 최적화는 여러 군데에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트레이닝도 사실은 optimization의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에서는 어떤 그 목적을 갖냐 하면 결국은 그 우리가 트레이닝 example 에러 이 측면으로 보면 우리 logistic regression의 경우에 이것의 그 그레디언트를 0으로 만드는 그런 W를 찾기 위한 용도로 우리는 optimization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이트 또는 바이어스 보다 일반적으로는 파라메터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라메터의 최저값을 찾는 그런 용도, 그것이 이제 학습이고요. 트레이닝이고 그 과정에서 optimization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 외에 사람이 정해줘야 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죠.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optimization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와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는 그런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의 그 한 분야 갈래가 있는데 이런 모델 셀렉션에서도 optimization이 사용됩니다. optimization의 그 종류를 우리가 좀 논해주자면 일단은 first order method, gradient와 같은 그런 first order method, gradient 정보와 같은 것만 사용하는 first order method들이 있고요. 우리가 요 전 토픽에서 살펴봤던 stochastic gradient descent나 그것의 여러 가지 변이들이 이런 first order method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딥러닝에서 특히 그 간단함과 효율성으로 인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컨 오더 메서드들도 있습니다. 세컨 오더 메서드는 우리의 어떤 함수가 있다면 이것을 두 번 미분한 그런 정보를 사용하는 것들, 이것들을 세컨 오더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f라고 하는 것이 x1, x2라고 하는 두 가지 변수의 어떤 그 함수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랬을 때 이 f를 미분한다, 두 번 미분한다라는 것은 x1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x1, x2에 대해서 미분할 수도 있고, x2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D개의 어떤 변수가 있다면 이것은 D의 스퀘어 차원의 어떤 스토리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계산함은 물론이고 스토어함에 있어서 헤시안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저장하면 우리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런 헤시안을 계산하고 저장하는데 상당한 그런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차원이니까 뭐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D가 사실 뭐 100만 되고 1000만 그 이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1000만의 제곱이라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현대적인 머신러닝 이 D 값, 즉 차원이 아주 큰 경우에는 이 세컨 오더 메서드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주제로 이제 보통은 이 first order method를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지만 연구 측면에서 이런 헤시안 매트릭스를 직접 저장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메모리 이피션트한 그런 테크닉들이 나오고 있고 널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L, BFGS 이건 몰라도 됩니다. 그냥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적어주는 건데 이 BFGS가 세컨 오더 메서드고 리미티드라고 해서 메모리를 훨씬 덜 사용하는 이런 것들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이런 거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 이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인데요. 이것이 2000년대 초반에 아주 굉장한 붐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원리냐 하면 일견 보기에는 컨벡스처럼 생기지 않은 그런 오브젝티브를 갖고 있는 문제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컨벡스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컨벡스는 아주 압도적인 장점이 있죠. 유니크한 글로벌 옵티멈이 존재한다라는 엄청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복잡한 것을 어떤 테크닉, 매핑 이런 걸 통해서
컨벡스 쉐입으로 바꿔 놓기만 하면 그 다음에 사실 옵티미제이션은 거의 끝난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머신러닝에서 중요한 툴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딥러닝에 집중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옛날보다는 그 중요성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머신러닝에 지금 기초를 배우고 있고 꼭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서포트 벡터 머신 이런 것들의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이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도 일부 제한된 스콥이긴 하지만 다루어 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컨벡스 옵티미제이션으로 풀기에, 즉 컨벡스로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퍼스트 오더 메서드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뭐 전쟁터에서 뭐 총기로 비유하자면 이것은 그냥 소총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기관총. 그리고 뭐 서드 오더, 포스 오더라고 하면 뭐 미사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적을 제압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충분한 리소스가 있다면 기관총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 총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기관총이 없거나 할 때는 이제 소총으로 적을 제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유하자면 딥러닝에는 이제 매우 약한 무기이긴 하지만 그 소총의 수를 아주 많이 늘림으로써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에 임하는 이런 비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비유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이해하기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 같은 거 생각하면 미사일을 잘 못 그리는데 정말 강력하죠. 미사일이 날아가서 뭐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사일을 쏠 수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어를 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유리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미사일을 론치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들기 때문에 딥러닝이나 이런 경우에는 비유하자면 이렇게 파워풀한 테크닉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지금 현재 딥러닝과 같은 그 최신 머신러닝 기술에서는 아이러닉하게도 가장 간단한 퍼스트 오더 기반으로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곧 이어서 레귤러리제이션을 설명을 할 텐데 그때 이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옵티미제이션에 우리는 집중하기 위해서 레귤러리제이션을 하지 않은 그런 옵티미제이션 케이스를 이용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first order, second order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optimization order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first order는 first derivative, 즉 미분 한 번 한 거, 그레디언트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정보를 예를 들면 자코비안 같은 걸 써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irst derivative 또는 gradient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 우리에게 기울기 정보를 줍니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미분을 하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우리에게 그레디언트, 슬롭이죠. 자, 반면에 두 번 미분한 정보, 아까 얘기한 대로 f라고 하는 게 어떤 벡터 함수라고 하면 이게 x1, x2, x3 뭐 이렇다 치면 이 x1에 대해서 미분하고 x2에 대해서 미분하고 뭐 x1, x3, x1, x4, x1, x5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골라서 두 번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 choose 2, 즉 5의 d 스퀘어 컴플렉스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요. 그 정보는 이제 헤시안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이게 d가 커짐에 따라서 이 헤시안 매트릭스의 사이즈가 방대하게 됩니다. 어쨌든 세컨 데리버티브를 이용한 그런 최적화 방법들을 세컨 오더 메서드라고 하고요. 그럼 직관적으로 아까 퍼스트 데리버티브가 우리에게 슬로프, 기울기를 주었다면 세컨 데리버티브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예, 그것은 커버처라는 걸 줍니다. 한글로는 곡률이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y는 10x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10의 6승 x제곱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각각 모양이 대충 어떻게 될까요? 10x제곱이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100만 x제곱도 이것도 2차 쿼드레틱한 거기 때문에 포물선 모양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반면에 훨씬 뾰족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완만하고요. 하나는 훨씬 뾰족합니다. 그런 뾰족함의 정도, 즉 곡률 정보를 주는 것이 두 번 미분하면 우리에게 주어져요. 예를 들면 한 번 미분하면 20x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20이겠죠. 이거 한 번 미분하면 2 곱하기 10의 6승이고 뭐 한 번 더 미분 x가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2의 10의 6승이 되겠죠. 그죠? 얘가 훨씬 크죠. 20보다 200만이 훨씬 큽니다. 즉 공률이 훨씬 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optimization 측면으로 보면 first order method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미분값만 정보만 이용하는 거, second order method는 헤시안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머신러닝 외에 이제 뭐 뉴메리컬 분석 이런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뉴턴의 방법 들어봤을 거예요. 이 뉴턴의 방법이 가장 대표적인 second order method입니다.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턴의 방법으로 우리가 두 가지 활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equation solver, 즉 제로 파인더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풀고자 하는 푼다라는 것이 0으로 만드는 그런 위치를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있으면 이 점 찾는 것, 이게 equation solver잖아요. 뉴턴의 방법 중에 한 가지 사용처는 이런 그 제로 파인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출발을 하고요. 여기가 xt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분값을 구한 다음에 그 미분이 지나가는 점, 이 위치를 xt 플러스 1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로 가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빨간 커브의 솔루션, x를 제로로 만드는 그런 점을 찾을 수 있어요. 뉴턴의 메서드, 우리 뭐 이게 지금 관련된 수업은 아니니까 생략하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즉 새로운 xt 플러스 1의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f 나누기 f 프라임 이렇게 한 번 미분한 걸로 나눠주면 그 결국은 솔루션을 찾을 수 있어요. 복습이고요. 자, 두 번째로 뉴턴의 방법을 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optimize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equation solver, 두 번째는 optimize로 쓸 수 있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 되는 그런 커브,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뉴턴의 방법으로 optimize를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에 초기 값을 하나 잡아요. xt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가는 second order approximation을 합니다. 즉 예를 들면 y는 뭐 ax 제곱 이런 걸 하나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쿼드레틱한 거니까 미니미제이션이 아주 쉽습니다. 이걸 미니멈으로 만드는 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x t 플러스 1 다음 스텝으로 하고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쿼드레틱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새로운 점에서 또 다른 쿼드레틱 어프락시메이션, 그다음에 얘를 또 미니마이즈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혹시 expectation maximization이라는 방법을 들어본 친구가 있다면 뭐 관련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나중에 우리 학습할 겁니다. 자, 이렇게 뉴턴의 방법으로 쿼드라틱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optimize를 해주는 이런 것도 이터러티브한 방법이고요. 얘를 식으로 써보면 위에 있는 방정식과 같이 됩니다. 새로운 위치 t 플러스 1은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미분한 거 나누기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되고요. 얘의 장점은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어요. 즉 우리가 임의로 정해줘야 되는 그런 값이 없다는 거예요. f만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치면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해가지고 뭐 하나를 다른 걸로 나눠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아주 엘리건트하고요. 역시 뉴턴답게 아주 멋있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이거 두 번 미분한 거, 이게 우리 매트릭스 알지브라로 치면 헤시안 매트릭스의 인버스예요. 왜냐면 이게 분의 1이니까, 그죠? 헤시안 매트릭스 구하는 것도 버겁고 인버스 하려면 아까 그 큰 무지막지하게 큰 ds 스퀘어 차원짜리의 이런 매트릭스의 3승 큐빅의 컴플렉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적인 머신러닝에서는 d가 매우 크고 그런 경우에는 이 두 번 미분하고 이거 헤시안에 대한 것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입실론이라는 거 있었죠. 이게 이거 두 번 미분한 거 분의 1을 어프락시메이션하는 우리가 그냥 임의로 준 그런 상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first order method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고 어떻게 보면 poor person's Newton's method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두 번 미분한 정보 분의 1 대신에 입실론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값으로 정해서 세팅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 미분한 거 분의 1이 우리 최적화에 왜 도움이 될까요? f 프라임 두 번 미분한 거 이거 분의 1이 f 두 번 미분한 게 우리에게 공률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공률이 매우 큰 이런 뾰족한 부분에서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하고 있어요. 그럼 공률이 크니까 조금씩 가야 되겠죠. 잘못하면 낭떠러지 확 떨어지고, 물론 뭐 낭떠러지 떨어지는 게 여기서 최종의 목표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트랩될 수 있는 중간에 크레비스 같은 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공률이 매우 큰 서피스를 우리가 내비게이트 하고 있을 때는 공률분의 1로 한다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겠죠. 반면에
공률이 무지하게 작은데 이 지루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데는 공률이 작으니까 확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번 상황이나 2번 상황 모두를 우리가 잘 대비하려면 결국은 공률분의 1로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좋은데 불행히도 공률이라는 것을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프락시메이션으로 퍼스트 오더 메서드라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이 사용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